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사과 재배 농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철입니다. 이제 뭐 추석이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이제 마지막 출하하시는데 많이들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금년 사과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늦은 가을 장마가 약 20여일 동안 지속되면서 홍로 품종에서 특히 착색이 많이 지연이 돼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금년에는 2020년보다 사과 생산량이 약 12% 정도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아마 기대를 하셨던 만큼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년에 비하면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뭐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출하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서둘러서 출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농사를 지면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해충 방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관리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관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장에서 원하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성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사과를 포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과일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포장되어 있는 과일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포장 작업할 때 어떻게 포장 작업을 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도매시장이나 아니면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지금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캡을 씌운 포장이 있고, 여기는 캡을 씌우지 않는 포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캡을 씌운 이 상자는 이건 이제 특품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좋은 상품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품,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많은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 포장 작업을 하실 때 그냥 구분 없이 이게 조금 자기 과일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하게 포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러나 한번 보시면은, 자,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과일은 약간 미색이 있죠. 예, 이거는 색이 좀 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것도 특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재배 과정 중에서 어떤 장애를 받아서 기형과가 생성이 된 거고요. 자, 이 과일도 여기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특품에서 제외를 한 거고요. 자, 이거 역시 약간 미색과고요. 이것도 역시 미색과입니다. 자, 이거는 액화에서 달린, 우리가 이제 과일을 보면은 액화에서 달렸는지 정화에서 달렸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꼭지 모양을 보면은 이거는 액화에서 달렸던 그런 과일입니다.
물론 액화에서 달렸다고 해서 특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농가는 자기 품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그냥 특품에 포함시켜서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여기 장철호 농가 같은 경우는 이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품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캡을 씌워서 출하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으로 나가는 것들은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홍로는 이제 수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면 나무에 반드시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출산하고 나면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양 보충도 해야 됩니다. 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감사비료는 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는 감사비료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사비료 종류는 약간 종류가 좀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약 20일 동안 지속이 돼서 뭐 후기 갈색 무늬병이나 또는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 또 일부에서는 엽소 현상도 발생이 돼서 잎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특히 갈반병이 후기에 많이 발생이 돼서 낙엽이 많이 된 과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원들일수록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감사비료를 시용을 해서 우리가 나무가 수세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비료 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질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리고 꽃눈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붕산, 그 다음에 자, 수확은 마무리가 됐지만 홍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홍로나 아리수나 이런 중생종 품종은 앞으로도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기까지는 약 2개월 이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들이 단풍이 들고 자연스럽게 낙엽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 줘야 저장양분도 잘 축적이 되고 또 내년도 농사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농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치료제나 이런 걸 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호살균제도 같이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 주시면은 후기까지 잎을 잘 보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비료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료양은 수세 그리고 수확량, 수령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올해 한 나무에서 어느 정도나 수확을 했는지 이걸 감안을 해서 각 비료량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비료를 주시고 나면은 이제 뭐 물론 지금 뭐 14호 태풍 찬투가 진로가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후지가 됐건 홍로가 됐건 우리가 이 태풍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주에 잘 결속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